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박광옥입니다. 이번 시간은 탈시설 장애인의 어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장애인분들의 어떤 탈시설을 촉진하는 요인,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장애인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중간체계,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부 차원의 거시체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어떤 타임에 의해서 시간체계, 이렇게 해서 4가지 체계를 가지고 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시체계 안에서 탈시설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이 시설 환경과 생활, 그러니까 얼마큼 시설의 환경이 사실은 열악한지에 따라 또 탈시설을 촉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환경이 얼마큼 폐쇄적이냐에 따라 저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자립 능력, 장애인이 얼만큼 자립 의지가 있고 자립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탈시설 촉진이 되기도 했고 저해도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내에 얼만큼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설 종사자나 시설 내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탈시설을 조금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 탈시설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뭔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탈시설을 촉진시키기도 했고요. 아예 이런 프로그램이 없거나 지역사회에 어떤 참여 기회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탈시설이 저해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지, 종사자와 가족이 얼마큼 지지하냐에 따라 탈시설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체계를 보시면 지역사회 인식에 따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접근성 수준에 따라, 그 다음 지역사회 참여 및 교류 수준에 따라 이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촉진과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체계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가 얼마큼 탈시설 지원 정책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기반 어떤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은 이 탈시설 촉진 저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체계와 관련해서는 얼마큼 그 시설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얼마큼 장기간 거주했느냐에 따라 사실 이거는 이제 탈시설의 심리적 부담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체계 안에서는 일정 기간 이 시설 거주의 어떤 결과들이 탈시설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 시설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로 이제 사실은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많은 요인들이 이분들의 탈시설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탈시설 지원, 지역사회 어떤 자립생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체계 안에서 어떤 요인들이 지금 탈시설을 촉진하고 있고 저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저해 요인들은 사실은 조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촉진하는 요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뭔지를 파악해서 사실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분들의 어떤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향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이 시설장애인들의 어떤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4단계를 구분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탈시설 준비기, 지역사회 적응기, 지역사회 정착 초기,
지역사회 안착기 이렇게 4개 단계로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설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을 뭔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설 내에서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부터 사실 시설에 있을 때부터 저는 탈시설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설에서 살고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사실 장애인 개인이 받는 굉장히 심리적 부담, 굉장히 낯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할 때부터 지역사회와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가능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관계망도 좀 형성하고 그런 환경이 좀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탈시설 준비와 맞물려서 하여튼 시설에 있을 때부터 뭔가 탈시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 탈시설 준비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시설 준비는 개인이 어쨌든 자립생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개인별 자립생활을 수립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한테 필요한 탈시설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조금 조기에 탈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세스가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적응기에서부터 지역사회 안착기로 갈 때 사실은 처음 지역사회 진입을 할 때는 개인별 어떤 필요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동시에 일단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꼭 국가의 어떤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분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이웃들, 이런 지역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국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집중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 독립 후에 이제 지역사회 정착이 된 이후의 어떤 생활에서는 사실 국가의 지원보다는 기본적인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로 하되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이런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 형성 및 자연적 지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사실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준비기에는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설에서부터 이 탈시설 준비가 진행이 돼야 되고 초기 지역사회 진입할 때는 집중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보편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사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쩌면 지역사회 터전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전달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장애인 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역사회, 기반 어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탈시설을 해오진 않으셨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아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하거나 아주 미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삶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정서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고립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다음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탈시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다양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취업 지원
관계망, 여가문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례 지원체계 안에 이 사례관리 기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칭인데요. 그래서 탈시설 지원센터 등 이런 전문적인 사례기관이 설치돼서 이분들이 탈시설을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관리 전문 기관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 생계, 소득, 뭐 건강,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심리정서 등 어쨌든 이 탈시설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책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약간 탈시설 장애인의 어떤 지원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패키지는 개인별로 개인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패키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탈시설 장애인의 어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서비스의 목록이 다양화되고 사실은 그냥 패키지화돼서 사실 이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방향은 사실 요 두 가지의 축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이 디지털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 이 실천 현장이나 하여튼 장애인 서비스에서도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원이 이제 본격화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시설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뜻이 맞는 장애인 동료나 다른 분들하고 살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독립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원 인력이 배치가 되더라도 일단 그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본인이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력 배치의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디지털 돌봄, 디지털 지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탈시설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탈시설 지원 어떤 서비스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 로봇이라든지 AI 로봇이 뭐 심리 정서적 어떤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o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플 등을 활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그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환경과 지원 인력의 어떤 결합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 구축도 사실은 조금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 디바이스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수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아예 주택 자체를 좀 스마트 홈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독립주거를 좀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금 선도 사업에서 진행되는
좀 더 이제 어르신 이제 가정의 어떤 스마트 홈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분들 특히 이런 어떤 스마트홈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또 위기나 응급 상황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좀 더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한 촘촘한 지원을 사실은 계획을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분들, 특히 이 지역사회 보통의 삶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지역사회 보통의 삶을,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실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이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 그 다음에 제도 관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촘촘한 지원에 기반해서 장애인분들,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모두가 국가를 포함한 모두가 사실은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